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3월 26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코스피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여기 바닥 스탁에다가 올린 글을 보면서 주식 시황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가 많이 좋았는데 다들 매매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 시장의 느낌은 일단 폭풍 전야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소리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큰 상승이었죠. 하지만 어떠한 악재나 그런 잡음이 나올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장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코스피의 경우 종가상 마이너스 1.09% 하락을 하고 수급 주체는 개인 매수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급 현황인데요. 개인이 오늘도 7천억 사줬고 외국인은 5천억을 팔고 기관도 2천억을 팔았습니다. 약간 장중에 보이시는 그 개인 외국인 기관의 지수 형태인데 개인은 계속 이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개인들은 장중에 계속 사줬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기관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2.16% 상승을 해줬고 수급 현황으로는 개인 매수 외국인 기관 매도입니다. 현재 이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수급으로 보시면 개인이 1600억 사줬고 기관은 일단 외국인 매도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좀 지수가 의미 있는 게 지수를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가 2시 30분부터 다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잠깐 코스닥 분봉을 보시면은 이때인데요. 쭉 상승을 해주다가 갑자기 한 이 부분부터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상승을 시켜줬는데 2시 반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매도로 전환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뒤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수급 종합은 코스피 7천억, 개인이 7천억을 샀고 외국인 5천억, 그리고 기관 2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1600억 개인이 매수했고 외국인 거의 890억, 그리고 539억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 지표로는 환율을 보시면 1232원에 마감을 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 앞에 전고점이 1220원이었습니다. 아마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내려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 1200원까지는 내려와 줘야 지수 상승에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융자 6조 4천억 원 3월 25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41조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융자가 여기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잠깐 코스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2월 20일 날 이렇게 지수가 2200대, 2100대까지 이 구간에서는 개인 신용이 10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용이 많던 게 현재 반대매매 같은 게 많이 벌어져가지고 6조 4천억 원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신용융자 감소는 증시에 좋은 이슈라고 생각하라고요. 하지만 일단 고객 예탁금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식에 증시 자금이 늘어나니까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TI 이 원유 가격인데요. 24.06 배럴당 달러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따로 큰 상승이나 하락이나 그런 의미 있는 모습은 안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지수가 상승을 더 해주려면은 유가가 그래도 더 한 30달러까지는 올라와 줘야 좀 바닥이 잡히면서 경제가 살아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유가가 얼른 좀 잡혀야 되는데 밑에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당일 의미 있는 뉴스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외인이 쏟고 개미는 담고 주식 거래대금 24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이렇게 높은 날이 온 거는 제가 주식을 하고서 거의 처음이고요. 지금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주식이 하락장이고 더 이상 여기서부터 잡으면은 여기가 바닥이니까 여기서부터 모아가면은 수익을 얻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돈이 많은 거는 좋은 이야기지만 과연 이 사람들을 이 주식시장에 쉽게 돈을 벌게 해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주식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 신규로 주식시장에 매수를, 그러니까 유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는 수익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대 석유 소비국인 인도가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폭락이 지금보다 여기보다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건데, 아마 이 뉴스가 뜨고 나서 2시 30분부터 좀 하락을 더 이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 세계 석유 3대 소비국인 인도가 셧다운을 했고, 그 유가 하락의 주요 대상국인 사우디, 러시아, 미국이 있으면 사우디는 여기서 유가를 더 하락시켜도 버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사우디가 원유를 지금 증산을 해가지고 유가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건데, 원유 증산을 지금 더 하더라도 이 원유를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이 여유롭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는 15,000만 배럴을 비축할 수 있고요. 미국은 7,700만 배럴, 그러니까 사우디보다 2분의 1 수준밖에 비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전 중인 이 시리아에서 이 트럼프가 이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미군을 철수했는데, 이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사우디는 좀 트럼프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감정이 안 좋은데요. 이 시리아 내부에 있는 순위파를, 이 순위파는 이 사우디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 순위파를 지원하던 미군이 철수를 해버려가지고, 과연 이 유가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다급하게 유가를 잡으려고 합의하자 이렇게 막 하는데, 과연 사우디가 들어줄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우디도 여기서 이 유가를 가지고 칼자루를 잡았기 때문에 쉽게는 이 칼자루를 놓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의 이 셰일 오일 업체가 뭐 파산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참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나와야 이 유가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증권계좌 신규 개설 폭증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무서운 이슈라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더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쉽게 돈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RP 유동성 무제한 공급, 한국판 양적 완화. 그 앞에 연준에서 무제한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 해서 한국은행도 똑같이 이 RP라는 거를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너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상황이 좋아지면은 나중에 다시 갚아라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호재지만 장기적으로는 빚이 더 늘게 되고 시장에 돈이 과하게 풀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원화의 가치는 더 하락을 할 것이고, 나중에 환율 문제도 커질 수도 있고, 또 이 물가도 상승을 많이 해서 막 시장은 안 좋은데 오히려 물가가 막 상승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살기가 불경기가 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미국 1조 달러 슈퍼 부양책, 오늘 상원회의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원래 슈퍼 부양책 통과로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 상원까지 통과가 됐다는 이슈인데, 이 전날에 상승을 해가지고 뭐 미국 선물이나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긴 없는데, 여섯 번째로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중단하면서 갑자기 기존의 확진자 수가 얼마 없었는데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막 30명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 막 마트나 이런 곳에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뉴스에 보이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일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한동안 일본에서는 왜 확진자 수가 안 떴냐, 이거는 제 생각에 감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확진자가 뜨더라도 감추고 있었는데, 도쿄 올림픽을 연기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때부터는 그냥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확진자 수가 느는 거고, 아직 일본도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의 증시 개인적 의견은, 제가 앞에서 폭풍 전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더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사람들은 앞에 있었던 이런 큰 하락은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는구나 싶은 생각에 이제 상승장이 다시 출현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말 이 상태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과연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겠지만, 이게 아니라 저는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앞에 있던 이 단기적인 바닥을 깰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를 바닥을 깨지 않더라도 여기 밑에까지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여기 있는 참고 영상, 유튜브에 어제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만들다가 이것 모르면 코스피, 코스닥 바닥 모른다라는
이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기술적인 반등만 나오면 바로 팔고 나와야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했을 텐데 조금만 이제 손실을 줄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왜 다시 상승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신규로 매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지금은 저는 단기적인 반등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큰 관점에서는 어차피 하락이 한 번은 더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거래대금 그 뉴스에서 떴죠. 거래대금 24조인데 지금 이런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데서 하나당 2조 9천억이라는 거는 정말 이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거래대금 상위 700억 이상 그리고 7% 이상 종목을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장은 또 이견이 없네요. 휴마시스, 시젠, 파미셀, PCL, 수젠텍, EDGC, 오상자이엘, 미코, 랩지노믹스 다 진단키트 관련주였습니다. 미국에서 진단키트를 요청해가지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잠깐 보면은 정말 이 높은 구간에서 이 거의 바닥이 한 3만원대였는데 지금 11만원까지 왔습니다. 그냥 얼추 잡아서 3, 4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솔직히 여기서도 더 갈지 말지 몰랐는데 미국에서 진단키트를 원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더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종목이 계속 코로나가 유행을 해가지고 진단키트가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뜨겠지만 떠서 더 갈 수는 있지만 이 구간에서 만약 어떠한 진단키트나 코로나 갑자기 잡혀서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이런 이슈가 뜨는 순간 이 진단키트는 이런 높은 구간에서 빠르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높은 데서는 이 밑에서 샀던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서 샀던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서 샀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익이라고 치면은 이 구간까지 와서 수익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조금의 그 하락이 발생하면은 그 상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포에 질려서 이 구간에서는 다 팔려고 할 겁니다. 왜냐? 이 인간은 상승할 때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빠질 때는 공포 심리가 발동돼서 이 주가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이제 더 빠지겠다 하면서 그냥 다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밑에서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익이 조금이라도 났을 때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던 코스닥 지수나 결국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진단키트주들이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보면은 좀 좋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SV 인베스트먼트, 마크로젠, 그리고 쉘라젠, 신풍제약 이런 제약바이오주들한테 돈이 몰리면서 그냥 영양가 없는 지수 상승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에 한번 어떠한 이슈가 악재가 하나 터지면은 빠른 속도로 장이 안 좋아질 거고 이런 종목들은 다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SV 인베스트먼트 마크로젠은 이뮨메드 관련주였고요. 그리고 힐라젠도 오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보니까 다 코로나를 달면은 가는 것 같네요. 신풍제약은 신풍제약도 똑같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고 바이오니아, 제넨바이오도 맞습니다. 그리고 남선알미늄, 이올드는 이낙연 정치 관련주인데 아마 이번 연도 총선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총선주들이 힘을 아예 못 썼는데요. 이 장이 조금 좋아지고 나니까 이 정치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관련주, 황교안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도 있을 거고요. 보니까 이재명 관련주도 상승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제 생각에는 신규 매수를 이런 높은 구간에서는 이게 단타가 아니면은 하시는 것보다 한번 며칠 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잠깐 코스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단기적인 상승도 결국에는 저항에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단기적인 상승이 크게 봤을 때는 1800까지는 있을 수도 있고 저는 1700이나 1800 이 사이에서 단기적인 상승을 한 다음에 이 구간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한 차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참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의 등락률 순위를 보면은 첫 번째 유나이티드 제약과
JW 중해제약은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알서포트, 링네트, KT, CS, ECS는 재택근무 관련주인데 아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이 재택근무 관련주가 시간에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연과 환경은 이낙연 정치 관련주였고요. 두산중공업이 좀 다른 개별적인 큰 이슈인데 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두산 1조 자금 지원을 한다는 이슈로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YBM넷은 계약 연기 이슈로 인터넷 교육주를 상승시켰고요. 이 증시를 오늘 주식 시황 리뷰를 마치기 전에 잠깐 종목을 좀 둘러보면은 오늘은 전체적인 상승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상승들이 퍼센트가 크고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 과연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던 지금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사람들한테 환호를 내지르고 있을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호는 결국에는 하락이 왔을 때 공포로 작용을 하고요. 결국 지금은 이 윗 구간에서는 현금을 보유하려고 노력해야지 신규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은 아직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이 더 한 차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2008년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다시 크게 상승을 할 때 이런 V자 반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이렇게 위에서 사주고 있을 때 여기서 자기들의 돈을 쓰면서 지수를 다시 올릴 만한 그런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을 시키면서 개인들을 따라붙게 한 다음에 다시 하락을 시키면은 개인들이 손절을 하고 이때 외국인이나 세력들은 다시 물량을 모아가고 다시 한 차례 이렇게 상승하는 척 하면서 개인들이 다시 사주면은 다시 떨어뜨려서 다시 밑에서 받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거치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야 지수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앞에 있었던 2008년 이 10월 달을 보시면은 가장 편합니다. 그때도 이 지수는 하락을 크게 했었고 이렇게 최근에 나온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차례 빠지게 됐고요.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리는 척 하다가도 다시 하락을 시켰고 다시 올리는 척 하다가도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천천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이렇게 큰 하락을 했던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하락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판 양적 완화, 공매도 금지, 한미 통화 스와프 이런 게 다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보이는 상황에서 지수가 한 차례 더 조정이 오게 되면은 앞에 만들어졌던 이 박스를 이 단기 바닥을 다시 한번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꼭 현금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에 차있을 때 같이 환호하지 말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환호에 차지 말고 다시 한번 하락이 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금을 보유하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이렇게 하락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거니까요. 이 지수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 주식이란 리스크 큰 분야에서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그나마 돈을 지키는 방법이고 또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이제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날 밤 8시부터 10시까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고 주식 시황 리뷰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0시에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다들 내일도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